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삼국의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야.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삼국의 발전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배웠던 내용이 이제는 자, 신라가 전성기를 누리게 되면서 자, 백제를 배신하게 되고 한강유역을 독차지하게 되면서 신라의 전성기가 이제 시작이 된다 그랬어. 자, 그 이후에부터 이제 오늘 배울 건데, 자, 교과서는 오늘 배울 때가 바로 82쪽. 82쪽 펴볼까? 자, 교과서는 82쪽을 펴봅시다. 자, 고구려가 수당을 막아내다 해서 우리 일단은 먼저 교과서 밑에 있는 지도를 볼 필요가 있어. 자, 지도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지? 6세기 말에서 7세기경에 동북아시아 정세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서로 간에 누구가 어떤 나라가 친하고 어떤 나라 간에 적대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보자. 자, 백제와 신라는 사이가 좋을 수가 있나? 아니야. 자, 백제와 신라 간의 동맹이었던 나제 동맹이 신라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제 동맹이 끝이 났다 그랬어. 자, 그렇게 되면서 동맹이 끊기게 되고 한강유역을 고구려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신라에게 의해서 빼앗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 고구려와 백제는 누구를 적으로 두게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고구려와 백제는 신라를 적으로 두게 되면서 이 두 나라가 공통의 한 나라의 적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이 두 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서로 간에 연결을 맺게 되면서 신라와 적대적인 관계를 맺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국에서는 원래 여러 나라들이 분열이 돼 있었는데, 자, 어떻게 됐었지? 수나라와 당나라 간에 이렇게 통일이 되게 되면서 또 하나의 나라로 합쳐지게 되면서 어디를 위협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고구려와 접하게 있기 때문에 항상 고구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 수나라나 당나라로부터 이 대비를 하기 위한 대책으로 하나가 뭐였냐면은 자, 수나라 당나라와 또 적대적인 관계였던 어디 이 돌궐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 돌궐과 고구려 그리고 백제 그리고 빼고 백제는 여러분 어때? 자, 전통적으로 백제 같은 경우는 왜와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 정통적으로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자 보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돌궐과 연계되고 백제는 왜와 연결됐었고 또 이 고구려와 백제는 서로 간에 신라라는 공통의 적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남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이에 맞서서 신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신라는 고구려 백제한테 이제 서로 협공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신라 같은 경우는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돼. 그래서 이때 신라가 선택한 건 뭐야? 그렇지. 중국에 있었던 고구려와 적대적이었던 수나라, 당나라와 함께 힘을 합치게 되면서 동서로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6세기 말 7세기경에는 동북아시아 정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동서 세력이었던 신라와 수나라, 당나라, 그리고 남북 세력이었던 돌궐, 고구려, 백제, 왜가 이렇게 연결되는 이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한번 그럼 봅시다. 자, 신라는 6세기 중반에 한강유역을 차지했어. 그렇지. 나제 동맹을 이제 동맹을 배신하게 되면서 동맹이 끊기게 되고, 자, 백제와 힘을 합쳐서 차지했었던 한강유역을 독차지한다 그랬죠. 자, 그렇게 되면서 중국과 직접 교류하게 되었지만, 자, 그렇지. 나오는 문제점이 뭐야? 자, 고구려와 백제를 공통의 적으로 두게 되면서 협공을 받게 됐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보자. 백제는 고구려 및 왜와 교류를 강화하면서 신라를 계속 압박하였다. 맞아. 자, 신라한테 한강력을 빼앗기고 나서 자, 백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 절치부심을 하는 거지. 신라한테 배신당했던 것을 갚아주고 말겠다 하는 생각에 의해서 고구려 그리고 전통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왜와 친하게 지내면서 신라한테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자. 6세기 후반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중국에서는 수가 대륙을 통일하고 세력을 확정하였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국경을 접하고 있던 고구려가 어떻게 돼? 위협을 느끼게 되면서 자, 수나라와 이제 적대적인 관계였던 누구 돌궐과 연합을 해서 대비를 하게 됐다는 거야. 자, 한편 신라 같은 경우는 자, 그렇지. 계속해서 나오죠. 자, 공통된 적이 두고 있었던 고구려와 백제의 계속된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야? 그렇지. 자, 고구려와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되는 수나라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자, 여기는 우리 꼭 밑줄 쳐보자. 6세기 말 동북아시아는 자, 고구려, 백제, 외 돌궐을 연결하는 무슨 세력? 그렇지. 남북 세력과 신라와 수당을 연결하는 동서 세력이 대립하였다. 꼭 밑줄 쳐놓읍시다. 자, 그럼 한번 이제 옆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교과서는 이제 83쪽이야. 83쪽. 자, 중국을 통일한 수는 주변으로 세력을 넓히면서 고구려한테 복속을 요구했다는 거야. 그렇지, 야. 중국 대륙을 통일했어. 야, 너네 봤냐?
야, 우리 수나라가 중국 그 힘들다는 그 통일을 이뤄냈다. 야, 고구려. 그 다음은 너희야. 그러니까 너희 우리한테 덤비지 말고 그냥 항복하지 그래? 하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지. 자, 근데 어때? 고구려. 그냥 당할 나라야? 아니야. 야, 고구려 어때? 만주벌판 달리던 그 고구려란 말이야. 응? 자, 고구려는 이를 거절하고 어디로 공격해? 자, 요서 지방을 먼저 공격을 하였다는 거야. 선빵을 날렸다는 거야. 고구려가 쉽게 말하면. 자, 여러분 어때? 수나라. 야, 고구려 이제 협박했으니까 이제 바로 항복하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빵을 맞았어.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러니까 수가 어떻게 하는 거야. 너희 이제 우리한테 개긴다 이거지 하면서 군대를 보내서 고구려를 공격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어때? 1차 공격 같은 건 어때? 30만 대군을 보냈다고 하는데 홍수나 전염병 등으로 이제 실패를 했다는 거야.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더 화가 난 수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에 황제로 등극한 수양제가 어떻게 이번에는 처음에 30만이었지. 자, 이 30만에서 어떻게 돼? 와, 안 되겠다. 30만 갖고 안 되니까 100만이 넘는, 113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하였다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1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막혔단 말이야. 자, 2차 같은 경우도 계속 가는데 110만에 넘는 군대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도 실패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초조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통적으로 하나하나씩 성들을 쳐부수면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으로 진격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막히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서 별동대를 만드는 거지. 30만의 별동대를 만들어가지고 성들을 거치지 않고 원래는 성들을 격파하면서 그 성내 안에 있던 모든 고구려 군대들을 다 항복을 시키고 이제 가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하나하나 항복받기에는 너무도 속도가 느리고 어려워지니까 그냥 그 성들을 모두 다 패스를 하고 그냥 고속도로처럼 그냥 쭉 하고 어디로 바로 진격을 하는 거야? 그렇지.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으로 바로 진격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30만 대군의 이제 별동대 그러니까 특수부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 30만의 특수부대가 수도 평양을 공격하는데 이때 고구려는 누가 있었다는 거야? 그렇지. 을지문덕이라는 아주 명장이 고구려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을지문덕 같은 경우는 어때? 평양으로 가는 길에 식량을 없애고 왜 식량을 없앴어?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바로 보급이야. 수많은 군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을지문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수나라 군대들이 평양으로 오는 길 여기에 있었던 식량이나 모든 이런 것들을 불태워 없앴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 평양까지 달려오면서 수나라 군대 어떻게 했어? 지쳤겠지. 먹을 것도 없고 쉼 없이 재빠르게 평양으로 진격하다 보니까 더욱더 체력은 이제 체력이 다 달았을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평양까지 왔다 보니까 어때? 아,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하고 힘쓰니까 한시반 체력도 안 되고 먹을 것도 없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때를 틈타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을지문덕 같은 경우는 퇴각하는 수의 군대를 살수, 오늘날 청천강이라고 불리는 데인데 여기를 건너고 있던 수나라 군대를 덮쳐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큰 승리를 거뒀는데 이게 바로 뭐라 그러는 거야? 그렇지. 유명한 살수대첩이라고 하는 거야. 자, 별표 쳐놓자. 살수대첩. 자, 수는 이후에도 어떻대? 여러 차례 고구려를 침략하였으나 실패하였다는 거야. 자, 결국에는 수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힘들게 중국을 통일을 하고, 자, 이제는 고구려까지 먹으려고 했지만, 여기에 너무 무리하게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온 힘을 다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력을 소모하고 민심을 잃어 수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반란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멸망을 하였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를 꼭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지도 보이죠? 고구려와 수호의 전쟁에서 나오는데 별표를 쳐놓고 꼭 기억을 해두자. 수나라의 1차 공격, 2차 공격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자, 평양의 앞에 있었던 청천강에서는 살수대첩이 있었다는 거 꼭 알아두자. 그리고 살수대첩이 일어났던 시기는 수나라가 1차 공격, 2차 공격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몇 차 공격 때 있었다는 거야? 그렇지, 수나라의 2차 공격 때 살수대첩이 있었다는 거를 꼭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거는 을지문덕의 시인데, 이것도 한번 그냥 볼까? 을지문덕은 뭐라고 나와 있어? 수후에 도망하는 척하면서 수후의 군대를 평양성 쪽으로 유인하여 적의 기력을 떨어뜨렸다. 먹을 것도 없고 체력도 다 떨어졌어. 자, 이때 을지문덕이 뭐 했다는 거야? 수나라 군대를 이끌고 있던 장군 우중문에게 시를 보내서 말하는 게 뭐야? 자,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어 볼만 하고 오묘한 전술은 땅의 이치를 모조리 알아두었다. 누가? 그렇지, 수나라 군대를 이끌고던 자, 누구? 우중문한테 말해주는 거야. 근데 비꼬는 거지 결국에는. 자, 전쟁에서 이미 공이 높으니까 만족을 하거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그래, 너 열심히 싸웠어. 그래, 우리가 알아줄게 하니까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 알겠지? 하는데 어떠는 거야? 우중문은 자기를 비꼬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게 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살수 청천강에서 모두가 다 몰살하게 되는 거지. 자, 이게 바로 살수대첩이었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보자. 자, 여러분 교과서는 자, 84쪽을 볼까? 자, 84쪽은 당해 침입과 안시성 싸움. 자, 여러분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중국 대륙을 통일했던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지친 와중에 나라 힘은 이제 하락세에 있고 그 와중에 수나라 본토에서 있었던 반란으로 인해서 수나라가 멸망을 했다 그랬어. 그리고 나서 수나라의 뒤를 이어서 다시 중국 대륙을 통일해 등장한 나라가 바로 어디야? 그렇지, 당나라야. 자, 이 당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다고 나와 있는 거야? 초기에는 고구려와 친성관계를 유지했대. 자, 왜? 일단은 중국 대륙을 통일한 지 얼마 안 됐어. 통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뭐라는 거야? 내실을 다지는 게 필요했다는 거지. 정치. 그러니까 내부 세력들을 통제하고 다지는 게 이제 먼저 필요했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그 이전에 당나라 같은 경우는 역사를 공부했던 거야.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공부를 했어. 무슨 사실? 그렇지. 자기네 나라 전에 있었던 수나라가 대륙을 통일을 하고 나서 고구려를 함부로 공격을 했다가 어떻게 됐어? 오히려 수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지. 그 사실을 당나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고구려를 공격했다는 게 아니지. 초기에는 고구려와 친선관계를 유지하면서 본토의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을 했던 거야. 그러면서 나오지. 당태종은 안정된 국내 정치를 바탕으로 영토를 확대하면서 고구려를 정복하려고 하였다. 먼저 고구려한테 덤비는 게 아니라 먼저 본토 내실을 다지고 차근차근 중국 주변에 있었던 여러 유목민족들을 정복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고구려를 공격할 틈을 엿보고 있었던 것이. 자, 이러고 나니까 고구려 같은 경우는 어때? 고구려 같은 경우도 역사를 공부한 거야. 그 이전에 어떻게 됐어? 수나라한테 공격을 당하면서 고구려도 쉽지가 않았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나라가 통일을 하고 언젠가는 고구려 우리나라를 공격하겠구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당의 침입에 대비하여서 국경 지방에 뭘 쌓았다는 거야? 천리장성을 쌓았다는 거. 자, 천리장성 별표 하나 쳐봅시다. 자, 당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에 이렇게 장벽을 쌓는 거야. 자, 중국에는 여러분 무슨 성이 있었어? 그렇지, 만리장성이 있었지. 자, 고구려에는 천리장성이 있었다는 거. 자, 이 무렵 고구려의 정세를 한번 볼까? 자, 고구려에는 연개소문, 동그라미 쳐보자. 연개소문이 정변,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야. 쿠데타.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고 당과 신라의 강경한 대외 정책을 펼쳤다. 자, 반란을 일으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연개소문이, 자, 자기가 천리장성을 쌓는데 가서 성벽을 쌓는 모든 일을 총괄을 했었어. 자, 근데 이때 수도였던 어디야? 평양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는 거야? 자,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천리장성을 쌓고 있던 연개소문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연개소문을 죽여야 된다는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연개소문이 그 사실을 듣고서, 여기 있다가는 내가 당할 수도 있겠구나 해서, 어떻게? 선빵을 때리는 거지. 그렇지. 천리장성을 쌓고 있던 병대를 이끌고 어디로 가? 평양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신하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왕까지 죽여버립니다. 왕까지 죽여버리고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허수아비 왕을 내세우는 거지.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왕은 허수아비를 내세워놓고 모든 고구려의 정치들을 다 연개소문이 시행하게 되는 거지. 그런 고구려가 그런 시기였다는 거. 자, 그러면서 당과 신라의 강경한 대외 정책을 펼쳤고 이에 그럼 어떻다는 거야? 당태종은 연개소문의 정변을 구실로 고구려를 침입하려고 하였다.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은 당나라가 아니 어떻게 야 신하된 놈이 왕을 죽이고서 왕을 지가 뭔데 왕을 지멋대로 바꾸냐 이러고야. 야 내가 당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때? 그거는 야 아니지. 야, 신하와 왕관의 A도 아니고 야 내가 이거 봐줄 수가 없다. 너희 내가 혼 좀 내줘야겠어. 하고서 당나라가 이거를 그냥 그냥 핑계를 대고서 고구려를 공격을 하는 거야. 자, 중국 대륙을 통일을 하고 내실을 다졌던 당나라 힘이 막강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는 거야. 요동성, 백암성 등을 차례대로 무너뜨린 다음에 그러니까 천리장성을 하나하나씩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면서 안시성을 포위하고 수십 일에 걸쳐서 공격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 안시성은 또 달랐다는 거야. 이 앞에서 함락당했던 요동성, 백암성과는 다르게 안시성을 지키고 있던 성주 같은 경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주 누구야? 영화에도 나왔듯이 양만춘이라고 하는 성주라고 알려져 있어. 근데 남아있는 역사서에 안시성의 성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안만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안시성의 성주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백성들과 결사적으로 저항을 하여서 당나라의 공격을 물리쳤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결국 안시성에서 막힌 당나라 군대는 어떻게 돼? 돌아가게 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격을 하게 되지만 고구려는 이런 당의 침략을 모두 물리쳤다는 거야. 자, 고구려는 성곽을 이용한 전술과 강인한 군사력으로 수와 당의 계속된 침략을
막아냈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곽을 이용한 전술이 뭐냐? 자 그거는 여러분 그 옆에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85쪽을 한번 봐볼까? 85쪽에 보면은 고구려의 성과 방어 체계가 나와 있어. 자 고구려 성벽의 특징인데 하나가 뭐야?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자 치라는 게 있고, 자 성문을 지켜주는 옹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자 여기에는 치가 하나씩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치가 이렇게 여러 개가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앞에 나와 있어. 자 그렇다면은 이때는 여러분 어때? 적병 같은 경우는 이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내부를 점령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를 갖고 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성전을 벌이게 되는데, 자 이렇게 성벽이 옆으로 튀어나와 있어 보니까 어때? 자 당나라 군대 같은 경우는 이 사이사이로 올 수밖에 없게 되겠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 사이사이 나와 있는 벽 양쪽에서 한꺼번에 협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반대로 당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를 공격하되면서 양옆에서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공격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지. 자, 두 번째로는 자, 이 성벽을 타고 올라가는 게 힘들어. 그렇게 되면 당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돼? 자, 그러면 안 되겠다. 아예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 그렇지. 바로 이 성문을 바로 뚫고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 성문 앞에 또 하나의 벽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 수나라 당나라 군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서 삥 힘들게 가서 이렇게 성문을 공격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때? 그 오는 와중에 여기서 그리고 이 앞에 나와 있는 성문 위에서도 협공을 하겠지? 그러면 여기 왔던 병대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그냥 바로 몰살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뛰어난 성곽 기술을 통해 가지고 고구려 같은 경우가 수나라 당나라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84쪽 같은 경우에서는 자 고구려와 당의 전쟁을 알아봤어. 자 여기서도 우리는 또 알아둘 게 바로 뭐야? 이 고구려와 당의 전쟁, 이 지도를 알고 있어야겠지. 이 지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봤었던 고구려와 수의 전쟁 지도도 있고 당의 전쟁 간의 지도도 있죠. 이 두 가지를 보고서 알 수 있어야 돼. 아 이거는 당나라와의 고구려의 전쟁이구나. 아 이거는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이구나. 알 수 있는 힌트들은 뭐가 있을까? 자 만약 지도 안에 천리장성, 그렇지, 여기서 봤듯이 천리장성이 나와 있다 하면은 천리장성은 언제 싸운 거야? 그렇지, 수나라의 공격이 모두 끝나고 나서, 당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고구려가 당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천리장성이지. 그렇다면은 수나라와 전쟁에서는 천리장성이 없었을 거고 당나라와의 전쟁에서는 천리장성이 있었을 거야.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안시성 싸움이 나왔으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이거는 당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이구나를 알 수가 있고, 또한 이 당나라와의 공격에서는 여러분 직접적으로 육지에서 내려오는 평양까지 공격해오는 게 있어? 없단 말이야. 평양까지 직접적으로 내려온 거는 바로 언제였어? 그렇지, 수나라 별동대를 만들어서 평양까지 달려왔다 그랬지? 이때는 누가 활약을 했다는 거야? 을지문덕에 살수대첩이 있다는 게 아마 지도에 표시가 돼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누구와 누구 간 전쟁이었구나를 우리는 꼭 알 수가 있어야 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고구려의 대외항쟁에 대해서 배워봤어. 자 특히 여기서 우리 고구려 대외항쟁에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밑줄 쳐보고 끝내봅시다. 자 결국에는 수와 당으로부터 고구려가 어떻다는 거야? 한반도 전체를 보호했다는 거야. 만약에 고구려가 여기서 여러분 뚫렸다고 생각을 해봐. 고구려가 없으면 그 다음은 어딜까? 신라가 될 수도 있고 백제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렇다면 이 한반도는 자체가 다 수나라나 당나라한테 먹혀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물론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고구려가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가 보호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 오늘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